오늘 이제 좀 특별한 날이죠. 특별한 날? 네, 우리 편집자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촬영을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뭔가 화질이 좋으시다면 다 그래. 근데 앵글이 또 여러 개가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조명도 있어서 우리 피부가 그래도 조금은 좋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이거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이거 봐요? 저희 이제 답글로도 이전부터 많이 얘기를 좀 주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한 그리고 유방암을 걸린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실 때 유방암이 이제 재발하지 않기 위한 암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유방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렵다. 이게 저희 문제인 것 같은데 저번에 이제 했던 운동도 그렇고 너무 어렵게만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막 네. 에비던스 베이스드 근거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이렇게 자꾸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다루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힘을 좀 빼고 얘기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게 특히 한국 분들이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두잖아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환자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자식이 또 암이 걸렸으면 또 뭐라도 또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 마음, 본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외래에 오시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뭘 먹으면 좋나요? 뭘 먹으면 안 좋나요? 크게 두 가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2편에 걸쳐서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유방암에 좋은 음식. 긍정적인 것 같아. 예. 뭐가 있을지. 제가 그냥 막연히 전 사실 공부를 안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해보면 좀 고칼로리나 이렇게 좀 술 이런 거는 좀 안 좋을 것 같고 채소, 야채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이 있는데 어떤가요, 영생? 유쌤은 어때요? 유쌤한테 그런 질문 환자분들이 하시면 유쌤은 대답을 뭐라고 하세요? 골고루 잘 드세요. 삼시세끼를 골고루 잘 드시고 가끔 고기 안 드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어서 고기를 안 드실 건 아니고 고기도 다 드셔야 되는 거고 고기에 대해서도 제가 2편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채소. 한쌤이 말씀하신 대로 채소고 채소는 다 좋습니다. 일단 채소 중에서도 이제 녹황색 채소, 녹황색 채소라는 게 어떤 초록색? 녹색, 황색 주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가 있죠? 크게 구분을 하면 이파리가 있는 채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처럼 브로콜리 종류 송이송이 이렇게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 이파리가 있는 녹색 채소랑 그다음에 이제 브로콜리류의 채소가 있는데 둘 다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냐면요, 뭐 베타카로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카로티노이드라는 게 이제 당근에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녹색 이파리가 녹색이 되는 색소예요. 망고가 노란색인 이유도 그런 카로틴계 색소가 있기 때문이고요. 시금치, 케일, 뭐 상추도 마찬가지고 양배추. 우리 애들이 싫어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는 다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시금치 먹이면 무슨 사약 먹듯이 뭐 이렇게 먹는데 그럼 거기에 있는 그 성분이 암의 세포에 대한 무슨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 대단히 연구에서 또 이거는 동물 연구에서도 증명이 됐고 이제 우리가 역학 연구에서도 증명이 됐는데 사람이나 이제 동물에서 그 카로틴계의 색소가 이제 많이 우리 피에 분포하는 사람들이 암 발생 위험이 굉장히 낮고 피 유방암 발생 그 리스크가 굉장히 이거는 낮다. 발생률을 줄이는 거예요? 발생률도 줄이고 재발률도 줄인다는 보고도 있어요. 재발률 줄인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채소가 그리고 또 좋은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엽산, 특히 임산부들도 이제 엽산 많이 먹잖아요. 이제 비타민 B의 일종인 이제 폴레이트, 이제 엽산인데 그게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녹황색 채소에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엽산 섭취를 물론 뭐 약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채소를 통해서 섭취를 하는 것이 이제 흡수가 조금 더 좋다는 얘기도 있고 특히나 이제 또 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맞아요. 술을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예방적인 효과가 엽산이 있다고 해요. 암 발생과 관련해서. 술 많이 먹고 이약 엽산을 먹고 아예 술을 먹으면 안 좋지만 굳이 먹어야 된다면 술을 먹었어요 그냥. 근데 먹고 나니까 먹으면서 보니까 그 톡톡 쏘는 듯한 느낌이 사라졌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집에 나왔다는 거야? 그런 연구 결과도 또 있더라고요. 많이 먹는다는 건 얼마나 먹어야 돼요? 녹황색 채소를 이게 좋다 하려면은 어느 정도 그래서 먹어야 이거는 실생활에서 섭취할 수 있는 정도만 섭취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다 이제 좋은 얘기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콩이 좋다고 그래서 콩이 좋다는 얘기를 막 듣고 콩을 막 푸대룩으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막 다 갈아서 가루약을 환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하루에 50알씩 드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과유불급 뭐 최소 상추에 5장을 먹었을 때와 10장을 먹었을 때 비교해본 건 당연히 없겠죠, 선생님? 없겠죠. 그런 제가 대답하기 힘든 질문은 조금 피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려니까 지금 이런 걸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이런 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야채 중에서 이제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 같이 이제 이파리가 없고 이렇게 송이송이 이렇게 있는 그런 야채들이 이제 글루코시놀레이트. 근데 이 물질은 사실 이 항산화 작용과 함께 항암 작용으로 조금 이제 알려져 있는 물질이에요. 특히 이제 브로콜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전에 대단히 연구 뭐 한 1,500명 정도의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 브로콜리 같은 거를 많이 챙겨 드시는 분과 아닌 분들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재발률을 상당히 이제 낮출 수 있었다. 근데 이것도 물어보면 화낼 거예요. 많이 먹은 게 얼마나 먹은 건지가. 몰라요, 그건. 네. 일단은 다양한 종류의 채소가 성분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각각의 성분들이 다 유방암의 재발을 막는 효과들이 각각의 다른 분야로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샐러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샐러드는 유방암에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면 채소는 그렇고 두 번째로 또 이제 좋은 음식이 생선 뭐 이런 거. 생선. 뭐가 오는 거야? 여기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 보면서 얘기하고 있죠.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아니 우리 동산 가서 좀 배우고 왔잖아. 뽕쌤 역할을 지금 하려고 옆에서. 해줘야 되니까. 아, 결국에는 수술을 선택하면 좀 덜 생기게 하는 방향으로 가지나요? 홍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약간 유학 갔다 온 무슨 유학을 갔다 왔지. 네, 다음이 생선이 됩니다. 어떤 생선이요? 생선도 다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선은 종류와 상관없이 되게 좋은데요. 좋은 단백질을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이제 적색육이나 이제 가공육 같은 거와 비교했을 때 등푸른 생선이나 혹은 뭐 이제 연어, 연어 같이 이제 좀 지방질이 같이 있는 건강한 지방산이 이제 섞여 있는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이제 암과 이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오메가3. 여기 들어있는 게 오메가3. 연어랑 이제 고등어에 이제 단백질도 있지만 이제 오메가3가 들어 있고 면세점 가도 항상 팔잖아요. 근데 오메가3를 이제 약으로 먹기보다는 이렇게 생선으로 먹는 게 더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오메가3를 음식으로 챙겨 먹기가 사실 또 쉽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연어를 뭐 계속 먹고 뭐 이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음식으로 섭취하는 오메가3가 섭취율도 훨씬 높고 알약으로 먹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오메가3랑 이제 오메가6가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거와의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데에도 생선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메타 분석 논문인데 메타 분석 논문 중에 거의 한 88만 명, 이것도 단위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음식을 섭취했을 때 특히 이제 유방암에서 한 14% 정도 발생이 줄어든다. 발생률이 줄어든다고 대단히 연구가 있어서 이거는 생선으로 뭐 오메가3를 먹어. 아니요, 이거는 뭐 꼭 88만 명을 연구를 하는데 연어를 200g 먹었는지를 아니 지금 왜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거야? 계속 아니 왜 그러냐면 네. 환자분들이 뭐가 좋다고 하면은 너무 많이 먹는 경향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좋다는 말 하는 게 되게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좋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과량 복용하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연어가 좋다고 그래서 매일 연어 삼시세끼 연어 먹고 연어 막 갈아가지고 막 가루로 복용하시고 이러기 시작하면 과유불급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하루 종일 그거 삼시세끼 뭐 드시라는 게 절대 아니고 대신에 이제 그런 음식들은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뭐 반찬을 네, 생각을 맞아요. 할 때, 네, 그러니까 얼굴은 뭐 먹어야잖아. 예를 들면 네. 오늘 한 번 돼지고기 먹을 걸 한 번 더 고등어를 그렇죠. 구워 먹는다든지, 그렇죠. 야채를 우리가 나물을 해도 일부러 시금치를 좀 더 한다든지 상추를 먹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답을 아시면서 이렇게 또 근데 생선에 또 다른 것도 들어있지 않나요?
유학 잘하고 왔지. 나 이거 그냥 이렇게 아 이거 되게 부담스럽다. 이게 한쌤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제 셀레늄 뭐 들어보시죠. 동생이 보고 뿌듯해 하실 거야. 셀레늄이라는 이제 물질이 이제 또 특히 이제 연어나 고등어, 등푸른 생선들에도 이제 많이 들어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셀레늄은 그래서 사실 외부에서 주입하기도 하고 좀 뭐 주사제제 같은 걸로도 있고 먹는 약으로도 또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려진 건데 항산화 작용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암세포를 또 죽이는 역할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끌어올려서 암세포를 죽이게 만드는 거네요, 그죠?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면역을 생각할 때 면역 어떻게 하면 좋아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셀레늄 먹어요. 그러진 않잖아요. 잘 하시고. 예, 밥 잘 먹고 충분히 주무시고 적당 운동하시라고 하잖아요. 항상 재미없게. 그러니까 도움은 될 수 있고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이거를 먹어서 면역이 좋아지고 이걸 안 먹으면 면역이 나빠지는 거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다음은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샐러드.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연어나 고등어처럼 지방질이 풍부한 생선. 세 번째 제가 또 맞춰봐도 돼요? 왠지 발효 음식일 것 같아요. 오, 왜 이렇게 텐션이 오늘 좋아? 원래 내가 아침에 엄청 안 좋고 밤에 엄청 좋잖아. 지난 촬영은 아침이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 촬영했는데 한 쌤이 그 눈이 거의 그 실눈으로 거의 감기기 직전이더라고. 그럴 수 있겠네. 하나하나 제가 뭐 이렇게 뭐 지금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 내가 아침에 엄청 안 좋고 밤에 엄청 좋잖아. 발효 음식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가 정말 발효 음식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아, 많고 맛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김치나 뭐 된장, 청국장. 예, 청국장. 그게 이제 우리가 락토바실러스 균이 이제 거기서 발효하면서 이제 생기는데 그 락토바실러스 균이 유방암의 발생률을 낮추고 재발률도 낮춘다라는 보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주로 락토바실러스가 이제 김치로 연구가 된 거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요구르트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다 보면 미국은 이제 락토바실러스를 유제품이나 주로 이제 발효 유제품으로 많이 섭취를 하잖아요. 이제 서양인들은 근데 서양인들이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락토바실러스 섭취량이 증가됐을 때 유방암 발생이 많이 낮아지고 재발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역시 김치. 한우 모임은 청국장 집에서 해야겠다. 괜찮네. 네. 그래서 발효 음식, 그런 건강한 발효 음식들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마지막이에요? 저 아실 것 같아요. 혹시 알아요? 뭔지? 콩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콩 나올 맞아, 아까 거라고. 우리 살짝 얘기했죠. 무슨 모닝고 아이드야? 여기 뭐 아니 왜 이래 다들? 그래서 이제 콩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콩. 콩은 진짜 근데 근거가 많이 있어요? 퍼브메드나 이제 구글 스칼라 저희가 이제 논문 찾아보는 거에 푸드, 브레스트 캔서 이렇게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콩입니다. 예, 소이 프로틴. 왜냐하면 이제 소이 프로틴에 대해서 사실 왈가왈부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왈가왈부가 많아요?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딸기 우유가 가슴이 커지나 편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이제 많으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항호르몬 치료는 다 에스트로겐을 막 말려버리는 건데 그걸 또 먹는다는 게 말이 될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이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인데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이제 과량 섭취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그 유방암에는 결국에는 이제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런 분석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2009년도에 이제 자마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권위가 있는 미국 미국 내과학회지 저널에서 대단히 연구를 조사해서 두 단백을 과량 섭취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를 해가지고 유방암의 사망률과 재발률 를 분석을 했는데 사망률과 재발률이 둘 다 그 우리 콩 대두 단백을 많이 섭취하는 군에서 더 낮더라. 네, 이런 이제 대단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유나 원리는 뭘까요? 그래서 이제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 자체가 그거를 이제 들어오면 그 우리 몸이 이제 에스트로겐을 분비하는 게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내분비 에서 배운 것처럼 네거티브 맞아요.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을 주는 거죠. 네. 식물성 에스트로겐 자체가 이제 암의 활성도를 높이지 않는다라는 또 동물 실험을 이제 같이 이제 걔네들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거 자체가 이제 암을 성장시키지 않고 실제로 이제 우리 몸이 그게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그런
네거티브 피드백을 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 생산과 이제 활성이 감소하면서 그게 이제 유방암에 이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분석이 있었고 가정이긴 하지만 그죠? 네. 근데 그건 이제 동물 실험 몇 가지 이제 동물 실험으로도 이제 또 좀 같이 연구를 한 바죠. 섭취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뭐 이런 연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것처럼 이제 콩 좋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시고. 예, 삼시세끼 이제 콩만 이제 막 너무 막 이렇게 퍼드시고 이제 그러시는 분이 혹시 그리고 또 그러니까 사실 근데 식사까지만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렇게 환제제 같은 걸로 막 가공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그런 거를 드시는 분들도 그리고 그런 거 실제로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암에 좋은 음식들과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거기에서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만들어서 팔고 그거를 이제 과량 복용하는 거는 어떤 제재든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하려면 이제 임상 시험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뭐 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그거를 이제 비싸게 이제 팔고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뭐 그런 거를 막 굉장히 또 이거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홍보를 하면 또 사실 가족분들이나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걸 사게 되잖아요. 그걸 또 복용하게 되고 그러시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과량 복용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간이나 신장에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되고 단일 제제를 과량 복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간이나 신장에 굉장히 영향이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같은 경우도 비타민이 좋다 그래서 비타민을 복용하는 게 좋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C나 D를 그렇다고 과량 복용하시게 되면 신장이나 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음식 같은 경우에도 적당한 양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지 어떤 게 좋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과량 복용하는 거는 어떤 음식이든 좋지 않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이 제가 좀 너무 많았네요. 하루 이틀인가 뭐 우리 명쌤이 주도하신 편은 특징이 있어요. 설명 좀. 설명주. 그래서 좀 진행을 해줘야 돼 우리가. 그래서 오늘 그러면 좋은 음식 4가지 뭐가 있었죠? 채소, 그다음에 생선, 생선, 발효 음식, 콩. 콩 4가지죠. 근데 저는 과유불급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뭐든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좋은 거고. 아무튼 우리가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 또 이게 4가지만 딱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근거 베이스로 지금 우리가 논문을 찾아봤더니 좋았던 음식은 이런 4가지가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일단 우리 명쌤이 찾아본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이 4가지 음식은 우리가 기억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방암에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구독 맞아. 너무 구독, 안 했어.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다음에는 이제 유방암에 조심해야 하는 음식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였습니다. 와.